돌아온 월요일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도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미국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도 더 잘 나와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후퇴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8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다시 주춤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서 매도 규모를 줄여가 줬습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어가면서 올해 첫 폭염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가 되면서 오늘 식료품주들 또 잘 가졌고 그중에서도 빙과 관련주들이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송전설비 사업 수주 소식에 전력설비주들도 오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6월 FOMC 회의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또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경계감이 한층 고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안정한 장세 속에서도 든든한 전략 잡아가셔야겠죠. 그래서 이분 모셔봤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이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 중심의 주식과 ETF 전략 또 세세하게 잡아드릴 거고 그리고 마냥 어렵게 느껴지는 선물 옵션을 또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께 다뤄드리는 시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방송이 끝나고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특강까지 마련을 해뒀거든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하시면 특강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특강이고요. 바로 이틀 뒤 수요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정말 종일 7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 특강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날이 너무 더워졌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지난주까지 좀 오르는 것 같더니 오늘 아침에 꽤 많이 빠져서 출발했고 약간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주식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상방을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1월 달이었고 2월 달이었고 3월 달이었습니다. 4월까지 상승 그리고 5월 중순까지 상승 이후부터는 아직 완벽히 하락으로 꺾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공격적인 상승장은 아직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조정이 좀 나와서 며칠 조정 나오면 그때 우리가 좀 싸게 종목들 좀 담아놓으면 며칠 뒤에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팔고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타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원래도 단타장이었고 박스권장이었는데 올 연말에 금투세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올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9월, 10월 장부터는 시장이 박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과정 안에 정리할 것들 다 정리하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여름쯤에 제가 아마 7월 말일지 8월 중순부터일지 인버스를 베이팅하자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부터 모아갔다가 시장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게 무너질 텐데 그때 우리 인버스로 또 한번 짜릿하게 수익 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락 얘기할 때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왜냐하면 잘 맞아서요. 제가 지금 여기 팍스TV를 출연한 지가 2021년 1월 첫 주에 시작했거든요. 벌써 이제 3년 반이 만으로 되어 갑니다. 근데 제가 하락한다고 이야기할 때 장 하락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상승한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상승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3년 반 동안의 시황이라면 꽤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요? 한번 주의를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방 안에서는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고 나서 남은 현금들은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들고 스테이 하시고요. 기다렸다가 우리가 좋은 종목이 왔을 때 좋은 타점이 왔을 때 한 번씩 들어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이제 올 여름이 지나면 가을 추수가 이제 다가올 텐데요. 안타깝게도 올해 가을에는 주식으로 추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미리 땡겨서 여러분 수익들을 추수하시고 가을에는 우리가 겨울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름에 우리가 추워질 때 대비해서 인버스를 또 하나의 우량주로 배팅할 생각이니까 타점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6월 10일이죠.
그러면 제가 보는 타점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생각입니다. 미리 예고드리는 것은 가망이 없는 이번에 지금 6월달, 7월달 상승장에 만약에 못 올라오는 종목은 버리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과감하게 인버스의 비중을 실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걸 미리 한 달 전부터 예고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팍스경제TV에서 함께해 주신 기간만 4년 차이신데 여러분께 매번 손실 없는 그러한 전략 꾸준하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또 함부로 종목에 진입하지 않고 때가 왔을 때 정말 맹수처럼 기가 막히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만 또 안전한 매매 전략과 함께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7시 50분까지 오늘장 정리부터 내일장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매매법까지 교육 도와주고 계신데요. 추가적인 교육까지 오늘 특강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틀 뒤죠. 바로 6월 13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개장 전부터 장 마감하는 그 7시간가량의 시간, 긴 시간 동안 전문가님 매매를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고 따라도 해보실 수가 있고 배워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 귀중한 시간을 정말 보람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특강 링크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 3989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특강 링크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전문가님과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두괄식으로 좀 지금 시장 단타밖에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장의 국면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상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성장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장은 상승장을 끝내고 변동성 구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상승장에 있다면 주도주 섹터를 가져가는 게 맞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자동차하고 반도체고요. 가끔 2차 전지가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1위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대만의 TSMC에 완전히 밀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회의적 관점에서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TSMC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상승하고 AI 반도체부터 모든 걸 다 받쳐주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한 4, 5년 정도 뒤처져서 못 따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SK가 TSMC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AI 로봇 관련주들을 우리랑 같이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리드하고 끌고 가는 역할이 아니라 TSMC가 끌고 가면은 우리도 좀 파일을 주세요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약간 좀 굴욕적인 그런 사업 구조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서 사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산업인데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진 못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정신 차리고 바짝 당겨서 기술 개발하고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한 5년 뒤에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그래 옛날에 괜찮았던 회사였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것은 지금 현대차 그룹이요. 굉장히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전기차 시장 안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기차가 11% 넘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오히려 좀 더 우리를 좀 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3년 반 전에 처음 방송에 출연할 때 어떤 얘기 들었냐면 현대차가 몇 년 내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10만 원대 중반 가격일 때 이야기 드렸거든요. 벌써 지금 2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 성장 먹거리는 어쩌면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락장이 아닌 변동성장으로 변환이 될 때, 그러니까 상승세가 끝나고 변동성 구간 박스권으로 변환될 때 조정기에 움직이는 섹터가 약간 몇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동안 공략해왔던 게임 산업 같은 거죠. 그다음에 또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이라든가 이런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쉬어갈 때 보통 움직이는 순환 섹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하나 2차 전지도 이제 순환 섹터 중에 하나가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로서의 기능은 소멸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섹터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두 개밖에 없는데, 반도체는 계속 힘은 갖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싸게 샀다가 반등을 먹는 매매를 하셔야지, 상승장처럼 돌격 앞으로 하면서 추격 매수하시게 되면 100%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정을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섹터에 자동차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는 조금 횡보하고 조정 조금 주면 그냥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곁가지로 봤던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바닥이 확인되고 사줘야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다가 이 글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자 신문기사입니다. 오늘자 신문기사인데요. 이렇게 제목이 써 있네요. 개미들 국장, 대한민국 증시에는 답이 없다. 올해 11조 원을 순매도했고 미국 주식으로 주식을 이민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 국내 시장 이제 더 이상 매력 없어요라고 자꾸 이야기 드렸던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핸드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갤럭시라는 것이 있고 한국에는, 그다음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핸드폰 지금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애플하고 뭐 비등비등할 만큼 어느 면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훨씬 더 좋은 면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애플이 아직까지 더 좋은 게 있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애플의 시가총액 한 종목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코스피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애플 주식 하나가 대한민국 증시보다 훨씬 더 시총이 더 높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이고 거의 뭐 영구적인 산업 섹터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핸드폰을 살 때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갤럭시를 사는 국뽕,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 거 살 거야, 삼성전자 살 거야, 이러는 사람에게는 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투자 가치로 놓고 볼 때 삼성전자 살래, 애플 살래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면 열이면 열, 열이면 아홉, 여덟은 무조건 애플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고 가장 성장해왔고 가장 굴곡이 없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만 애플에 비교할 때는 아직까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투자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여러분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믿고 한국 사람이니까 삼성전자 사줄게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핸드폰 이쪽 모바일 업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애플을 내가 투자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애플 쪽에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기사 오른쪽에 보시면 한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력이 떨어진 한국 증시, 밸류업 불씨를 살려야 한다. 자, 밸류업이라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고요. 하나는 연산 작동이 있는 내가 생각하고 기억해서 연산을 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반도체입니다. 근데 요 연산 작용이 되는 것이 대만의 TSMC고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기억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 저장 장치가 한참 필요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저는 컴퓨터를 286으로 컴퓨터 학원 가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386, 486, 586을 학교 다닐 때 저는 꼬맹이 때 겪으면서 왔거든요. 그럼 나이가 대충 느껴지십니까? 40대 중반인데요. 근데 286, 386을 제가 경험하고 586 가지고 친구 집 가서 게임하던 사람이 이제 여러분 저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플로피 디스크라고 디스켓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요즘 USB 같은 거죠. 기억 저장 장치를 가지고 저장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게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얘가 연산작용을 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반도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TSMC의 대만이고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그 갭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물론 기업의 총수가 구속됐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발전하고 나가야 될 때 그런 의사결정에 좀 늦었던 게 안타깝다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 주가를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톡방에 글을 올려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국내 주식은 갈수록 단타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언제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만 조정 시에 싸게 매수해놨다가 반등 주면 수익을 짧게 먹고 빠져나오는 방식 이거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늘 우리가 하던 방식이고요. 상승하는 구간에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물리고 무조건 고점에 추격이 됩니다. 시장의 상승기는 올 여름까지 일단락될 걸로 저는 생각하니까 지금 차익 실현한 현금들은 별도로 무언가를 사자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현금 보유하고 대기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금투세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반기에 금투세 이슈가 나올 텐데요. 제 개인 생각은 아마 10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시장에 이슈가 터질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빠르면 8월 말인데 통상적으로 9월 정도부터 이슈가 터지면서 장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7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하방 포지션을 잡을 생각이고 현물 주식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거의 매번 대선 무렵 정도에 나오는 거의 이벤트 같은 거라서요. 그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 드리니까요. 여러분 미리미리 현금화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긴 호흡에 대응을 하실 거면 제가 이제 이번에 올 하반기에 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제가 ETF도 거래하고 주식도 거래합니다만 아마 미국 관련 그다음에 해외 관련 종목들을 우리 지난번에 차이나 H 레버리지에서 90% 수익 낸 것처럼 해외 상품 위주로 거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국내장은 일정 폭 예전에 우리가 만약에 한 30% 올랐던 걸 기대했다면 금투세 이후에는 10에서 20% 수익 나면 팔아야 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전에 우리가 100% 가는 걸 기대했다면 한 20%에서 40% 수익 나면 팔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금투세를 스타트하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도 그 세금을 내가면서까지 대한민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외국으로 빠질 거고 물론 남아있는 세력들은 뭐 할 거냐면 굉장히 극심하게 단타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 여러분이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시고 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런 어떤 종목을 언제 거래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좀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개별 종목을 별로 말씀 안 드리는데 2차 전지에 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얘가 2차 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종목 코드 364980입니다. 여기 11,400원부터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11,400원부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하나, 둘, 이틀 동안 양봉치고 올라올 때 여기서 저는 차익 실현했습니다. 보시면 11,400원짜리가 12,500원을 터치합니다. 그럼 얘 얼마 정도 수익 나나요? 7%에서 10%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빠져서 바닥 잡힐 때 사서 올라올 때 팔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제가 개별 종목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퓨처함입니다. 같은 기간에 얘는 25만 원에서 26만 원 구간에 매수가 가능했고요. 28만 원 올라올 때 반을 차익 실현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한 6, 7% 정도 수익을 냅니다. 요즘 같은 장에 여러분 바닥 잡혀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3중 바닥, 여기까지 지금 4중 바닥인데요. 바닥 잡히고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안전하게 물량 채워서 비중 실어서 내가 6%에서 10% 정도 이익 보고 나머지는 되밀리면 익절 관리하면 되고 이런 매매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매매이고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별로 흐름이 없었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반등 좀 나오다 말아버려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LG화학도 그렇죠. 35만 원 찍고 30 얘가 얼마 같습니까? 38만 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시면 같은 구간에 동일하게 시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박을 친 건 뭐냐면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전량 차익 실현 드렸을 때가 요때거든요. 아침에 쭉 치고 올라올 때 여기
13만 5천 원에서 13만 8천 원 여기서 80% 팔아버리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황 글로 80%를 팔으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거의 다 판단 얘기거든요. 그죠? 뉘앙스는 뭐 충분히 제 글을 시황을 보신 분들은 봐오신 분은 아실 텐데 종가에 밀려버렸네요. 많이 밀렸죠. 아까 10% 이상 오른 걸 봤는데 종가에는 2.3% 정도 상승. 자,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얘가 여기 하나, 둘, 셋 장대 양봉 쓰고 오늘 올라오길래 이게 거의 고점이다 싶어서 팔자 그랬는데 거의 최고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7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 8만 원 안쪽에서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 그럼 내가 좀 늦게 사서 한 8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랬다 하더라도 얘가 얼마 같냐면 아까 13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47%입니다. 굉장히 수익이 높죠. 그죠? 내가 늦게 사서 8만 원에 샀다 쳐도 여러분 10만 원에 추격했다 쳐도 37%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종목들 중에 2차전지 종목 중에 제일 좀 셌던 게 에코프로모티가 제일 강하게 갔는데 보세요. SK이노베이션도 그랬고 가다가 말았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면 내가 이것들 중에서 더 좋은 걸 내가 고를 수 있을까? 만약에 에코프로모티가 정말 저렇게 세게 갈까라는 걸 알았으면 여기 몰빵을 쳤겠죠. 그런데 그렇지 고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2차전지 섹터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2차전지 탑10이라는 요 ETF 요거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바닥에서부터 10% 정도 올라왔고요. 우리가 매수 단가에서는 7, 8% 정도 이익이 났고 또 2차전지 소부장이라고 하는 종목도 6,100원짜리가 얘도 올라올 때 6,8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1, 2% 올라왔네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중소형 종목이나 혹은 개별 종목, 대형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ETF 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종목 중에 괜찮은 건 뭐가 있을까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제가 자동차 섹터하고 반도체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반도체 한번 보시죠.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내려올 때 샀다가 올라오면서 분할 청산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대장주들은 조정 며칠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조정 시마다 대장주 거래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얘네들이 조정 줄 때 이걸 사는 게 제일 나은 거고요. 보시면 TSMC HPSP 이 종목은 밑에 있죠. 보시면 얘는 하이닉스하고 반도체는 지금 상승 구간 안에서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른다면 또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얘도 고점에서 놀고 있죠. 이런 종목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제가 15만 원 깨지면 14만 원, 14만 원 내려올 때 조금 드리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 드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LG전자 보시게 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구간 매수해서 11만 원 찍을 때 다 팔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9만 원대 중반 밑에서부터 좀 살까 싶은데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LG전자를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1, 2주 기다리시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재밌게 단타 쳤던 종목이 뭐냐면 DBI 덱인데요. 기억하실라나요? 여기 4만 원, 4만 500원.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면서 4만 5천 원에서 여기 4만 6천 원 구간에서 반을 팔아먹고요. 다시 내려올 때 3만 500원에서 4만 500원 쌍바닥 자리에서 매수 사인 드렸는데 정확히 10% 이상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팔아먹고 현재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초반 내려오면 또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바닥이 잡혔을 때 들어가서 나는 10% 남짓 먹고 빠진다. 이게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바닥주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2,000원 안쪽에서의 22,000원대부터의 매수는 딱히 물릴 자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번에 떨어질 때 23,000원, 22,000원, 21,000원 구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단타 수익은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25,000원에서 26,000원까지만 올라가도 현재 위치에서 15%에서 20% 수익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쯤까지 단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마이크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보시면 기아랑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상승 구간에 놀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뭘 사고 싶냐면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얘를 사고 싶은데 아직 바닥인지 그냥 갈지 정확지가 않네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냥 입질로 44,000원대에서 조금만 소량을 사놓고 며칠 조금 흐름을 지켜보는 중입니다.
44,000원대에서 며칠 조금 지켜보다가 얘가 더 안 빠지겠다 싶으면 비중 실차라고 제가 아마 여러분 글을 올려드릴 생각인 거고요. 빠지게 되면 저점에서 확인하고 들어갈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주 중에 모비스, 위아, 만도, 그다음에 SL 이 두 개를 보시게 되면 SL하고 HL 만도만 여전히 한가 형식으로 상종가를 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종목들은 그냥 그래요. 지금 지수가 공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행 레저 섹터에 대해서 저한테 오늘 톡방에다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보시면 지금 여행 레저 중에는 현대로템,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하나투어, 호텔신라,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다음에 강원랜드,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한진칼 보시면 그다음 글로비스, 페노션, 하이트진로, HMM 전체 다 보셨을 때 유일하게 지금 괜찮은 것은 하이트진로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조금 더 저점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걸로 단타를 쳐서 재미 보신 분들이 또 살까요라고 오늘 물어보셔서 좀 기다려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특히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9,000원에서 9,500원 요 구간 오면 사고 올라올 때 1,500원에서 11,000원 구간 오면 팔아먹고를 반복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를 본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를 바라보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 안에 넣고 여러분 보시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조선주입니다. 아직은 바닥이 잡힌 것 같지 않습니다. HD, 현대, 미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하고 그 다음에 HD 현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은 타점이 잡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여러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아시아시멘트 굉장히 여러분 재미 봤죠, 그죠? 제가 계속 아시아시멘트 조점마다 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10,000원 밑에 10,000원에서 9,700원까지 10,000원에서 9,700원까지 샀는데 얼마 갔습니까? 많이 갔네요, 그죠? 저기까지 한 20% 이상 올랐네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일단 챙긴 상태니까 또 다시 10,000원대부터 내려오시게 되면 밑에서 또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얘는 언제 중장기로 보는 거라 그 가격대 오면 그냥 자동으로 사면 되고 올라오면 팔면 됩니다.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 섹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조정받을 때가 돼가요. 보시면 GS건설하고 그다음 현대건설하고 조금 더 떨어지면 바닥 나올 것 같거든요. 한 1, 2주만 기다려 보실까요? 그러면은 밑에서 우리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떨어질 때 저는 뭘 사고 싶냐면 삼부토건하고요. 이화공영 쪽을 좀 중소형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서희건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얘들이 아마 제가 사자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매집을 좀 시작해 보세요. 괜찮은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계속 이런저런 지저분한 얘기들을 맨날 쌈박질만 하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이슈를 뒤집는 게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아마 뒤집을 것 같은데 제 예상은 아마 8월 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을 기반해서 얘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저점 매수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아연은 저점에서 잘 사가지고 잘 팔았죠. 45만 원, 44만 원에서 매수해가지고 53, 4만 원에 잘 팔고 나왔는데 저는 떨어질 때 40한 5, 6만 원대부터 다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소요기간은 짧으면 1, 2주, 늦으면 2, 3주쯤 걸릴 것 같거든요. 조금 천천히 기다려서 매매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품주들은 지금 추격하시면 안 돼요. 대상이나 오뚜기,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는 많이 이미 올라 있어서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지 추격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따라가면 물립니다. 100% 물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식품주 중에 해볼 만한 건 SPC 삼립인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 SPC 그룹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어서 차트 모양은 사야 될 위치인데 사자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SPC 그룹이 굉장히 악명이 높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SPC의 갑질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너의 갑질을 많이 하는 기업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차트상은 살 자리예요. 사게 되면 한 6만 3, 4천 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니까 지금 가격에서도 한 7%에서 한 15% 정도는 무난하게 드실 자리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별로 땡기진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정심하다 매수 관점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KT를 최초 2만 9천 원, 3만 원에 사가지고 여기 4만 1, 2천 원대 다 팔았고요. 여기 3만 4천 원대에서 사가지고 3만 7, 8천 원대 단타 쳤고 지금 내려오면서 요길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안 내려온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KT는 4, 5년 동안 반복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 단타밖에 없다, 추세 잡을 거 없다, 저점 잡힌 게 없다, 타이밍 잡아가면서 천천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30분 동안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격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개별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세이지 추세로 바라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 가지고 있다 조정 시에만 현금을 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코덱스 레버리지 관점에서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은 괜찮은데 지금은 비중을 실을 수 없는 짧은 조정 이후의 상승, 짧은 조정 이후의 상승이기 때문에 얼마 잡지 못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돈이 딱히 되지는 않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등락을 하다가 아마 7월, 8월에 한번 빵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텐데 그 파동이 올해의 마지막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조정시마다 자동차 관련 종목 그리고 ETF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만 거래하시고요. 그 나머지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때까지는 현금 들고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 파동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틀려버리고 저는 여름 이후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름 안쪽에 빠져버리면 낭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계속 조심하는 시각으로 앞으로 7월까지 볼 생각이고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마땅치 않으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한 종목에 그냥 비중 50% 이상 채워서 끌고 갈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 종목들이 이렇게 고를 만한 좋은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보시면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상위 섹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보시면 지금 얘가 한전산업, 크라운제가 그다음에 혜태제과식품, 빙그레 오늘 지금 상위에 다 올라갔던 상한가 그룹 근처까지 올라간 건 다 식품주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ETF들밖에 없죠. 그렇죠? 보시면 그 외 종목 중에는 뭐 이름 잘 모르는 금속 회사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고 인버스 ETF들 위주로만 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오늘 반등했지만 정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주도 산업 섹터가 올라간 종목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장은 여러분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조정이 아직 임박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주가는 주기적으로 빠질 거고 여름 이후에 하락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락장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하루 종일 선물 옵션 무료 리딩 방송을 공개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7시간 동안 선물 옵션을 어떻게 제가 거래하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선물 옵션을 전혀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선물 옵션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주식보다 이게 굉장히 화려하네. 수익률이 굉장히 좋네. 이거 되게 매력적인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8시 30분부터 시작하니까 보통 주식은 9시에 장 출발하는데요. 선물 옵션은 8시 45분에 장이 시초가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8시 반까지 오셔야 아마 시황 듣고 출발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찍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져가면서 바이오, 2차 전지 등 이런 성장주들에 관한 투심이 조금 회복된 모습이죠. 그리고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관련 ETF들까지 좀 상승 탄력 가져가는 모습 우리가 또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장중 가이드까지 또 시장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 시간 통해서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6월 13일 수요일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더구나 선물 옵션의 실전 매매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도 해보고 배워보고 따라도 해볼 수 있는 장장 7시간의 무료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특강은 더욱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누르시고요.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 모두 다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법 또 선물 옵션의 매매법까지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꼭 특강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옵션 특강 만나보기 전에 우리 선물 옵션에 대한 내용도 우리 전문가님과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남은 시간 통해서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선물 옵션의 기본 개념하고 매매 패턴에 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은 선물의 주문창인데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죠. 보통 주식을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나 2개 매수할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나 여기 차익 실현 이렇게 할게라고 하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상승할 때 선물 매수를 하면 되고요. 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될 때 반대로 오늘 장처럼 하락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 한 20개약 매도해야 되겠다. 장 많이 빠지겠네. 그러면 쭉 빠지면서 여기서 나는 주문 넣게 되면 하방에 대해서 매도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올라갈 만한 종목을 내가 고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선물 매수하면 됩니다. 콜 옵션 사면 되고요. 근데 장이 빠질 때는 주식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에서는 내가 선물을 매도 진입을 하게 되면 하방으로 빠지는 쪽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풋옵션을 사게 되면 주가 빠질 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C, 이게 콜옵션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P, 풋옵션 차트인데요. 보통 우리가 콜옵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면 콜옵션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한다는 뜻이고요. 풋옵션이 올라가면 풋옵션 막 올라가죠. 얘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 오케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 사면 되고 내려갈 때 풋옵션 사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옵션 가격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놈이 있는데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콜옵션의 기준점이 2.5가 기준이야. 그런데 풋옵션의 기준점은 0.25가 기준이야. 그럼 둘 중에 어떤 놈이 지켰느냐를 가지고 방향을 보는 거예요. 아까 콜옵션이 올라갈 때, 시장이 올라갈 때 콜옵션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여기 위에 거 보실까요? 위에 보시면 2.50이라는 콜옵션 기준점이 무너져요. 그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콜이 올라가야 되는데 2.5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장의 방향은 하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쪽에 풋옵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이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당일날 10배가 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죠. 반대로 만약에 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콜옵션의 기준점이 지켜지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콜옵션이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풋옵션의 기준점 2.7인데요. 이 가격이 무너지니까 풋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콜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콜 풋은 결국 상호 보완적인 거구나. 둘 중에 어떤 놈이 기준점을 지켰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사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월 18일 날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3% 올랐고 현대미포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이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콜옵션은 20배가 올랐네요. 여러분 같으면 이날 뭘 거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20배 오른 걸 거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들 내가 3% 오른 거 10% 오른 거에서 언제 반토막을 복구하겠습니까? 내 마이너스 난 계좌 언제 복구합니까? 그런데 콜옵션은요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배팅을 하더라도 내가 주식 계좌에서 잘못된 것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삼성전자 아침에 출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겨우 3%밖에 못 올랐는데요. 선물은 아침에 저점에서부터 쭉 고점까지 4.6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선물 1포인트는요. 한 계약당 1,000만 원의 기초 예탁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한 계약을 내가 운영했다고 계산할 때 1포인트당 25만 원입니다. 4포인트면 100만 원이죠. 4.6포인트면은 약 110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가지고 110만 원의 이익을 냈다는 얘기는 11%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 여러분 주식으로도 하루에 11% 수익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삼성전자는 3%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시면 현대미포라고 하는 종목은 같은 날입니다. 선물 4.6% 올라갈 때 얘는 10% 올라갔네요. 그러면 와 현대미포 정도는 사야 선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선물이 아까 1,000만 원 가지고 110만 원, 11% 정도 수익 난 거니까. 근데 현대미포가 이날 10% 올랐거든요. 현대미포를 사야 선물 하나 올라가는 만큼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1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을 매일매일 골라낼 수 있나요?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힘드실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수가 움직일 때 올라가는 방향이든 내려가는 방향이든 움직임 폭 대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입니다. 선물 옵션을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물 옵션이 주식보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자, 여러분 계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날에 저랑 같이 거래를 하신 지가 2년 정도 되신 분인데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 3시 39분에 어떤 예면 수익 금액이 7,800만 원입니다. 7,823만 원의 수익을 인증하십니다. 자, 이분은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저에게 패턴을 배웠어요. 제가 온라인 특강을 여러분 한 달에 2번씩 하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주에 제가 토요일 날도 한 번 하고 수요일 밤에도 하고 하잖아요. 온라인 특강 때 오셔서 배우신 분이고 선물 옵션을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온라인 특강에 오시면 제가 선물 옵션은 개념이 이렇고 이렇게 매매할 거고 설명을 한 3시간 동안 되게 상세하게 해요. 사례들도 설명하고 상승장, 하락장, 경우의 수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는데 그때 듣고 나서 이거 배워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배우신 분인데 2년 만에 하루에 일당을 얼마? 7,800만 원을 버세요.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내가 배운 패턴이 나왔다라고 할 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지을 수 있고 이날 거의 풀베이팅을 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셨던 건데 자 어떤 날인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위에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는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4.6포인트를 급등을 해버립니다. 종가 고가가 됐고요. 그래서 아침에 잡아가지고 하나도 팔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라 해서 그 종가의 마감 전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7,800만 원의 이익이 났고요.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방향을 기준점 풋옵션은 3.262 기준이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렸고요. 콜옵션은요 기준점이 0.24입니다. 그런데 저점은 0.23이었고요. 출발과 동시에 0.23은 뭐냐면 23,000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수점 단위를 여러분. 근데 얼마 가냐면 4.99, 49만 9천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얘는 몇 배가 나냐면 저점에서부터 20배가 좀 넘어가는 시세가 났습니다. 그러니 기염을 토할 만하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 종목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상한가 30%밖에 갈 수 없습니다. 주식은. 그런데 얘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선물 옵션은 이론상 상한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 좀 나면 보통 더블은 기본이에요. 하루에 100% 시세 나는 건 일반적인 시세고요. 일주일에 보통 100% 정도 시세가 나는 건 한 2-3번 이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에 보통 5배, 500%에서 1000% 이상 터지는 것들도 한 1-2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달에 한두 번은 10배 이상의 시세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어디에 더 많을까요? 선물 옵션이 더 많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건 아침에 풋옵션의 기준점 3.16 깨졌다. 이거 하나만 보고 밀고 가는 걸로 충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상승장에서의 선물 옵션의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갭상승 런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이 갭을 떠요. 전날보다 갭상승했어요. 그러면 갭상승하고 나서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죠. 갭상승하고 눌렀다 가는 것과 갭상승하고 그냥 날아가는 것 2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갭상승하고 그냥 날아가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갭이 붕 떴어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왜요? 전날 가격보다 많이 올랐는데 10% 20% 오른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내가 시가부터 매수하기 쉽지 않아요. 조정 나오면 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갭이 많이 떴을 때 내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흔들리거나 조금 느리면 내가 불안해서 들고 버틸 수 있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턴을 배운 사람은 어떠냐면 자 바로 엊그제죠. 6월 7일 날입니다. 6월 7일 날 갭상승 런 패턴이라고 아침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패턴을 아는 사람은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패턴이요 얘기하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패턴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무슨 패턴인지 모르니까 나는 뭐라는 거야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없겠죠. 보시면 여기 1,280만 원의 수익을 내십니다. 언제부터 9시 31분에 수익금 보고 올라온 게 장출발 8시 45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1시간도 안 됐습니다. 1,285만 원의 수익을 내셨고요. 이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DB하이텍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죠. 여기 제가 카톡에다 올려놓은 거 보이십니까? 네, 반도체 저평가주 39,500원에서 4,500원에 매수한 거 44,000원에서 10% 정도 수익 났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대체 주식으로 손해 보는 분들은 왜 그러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미 매매하지 말고 추격하지 마라. 돈 벌 기회 언제든지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매매하셔라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보시면 여기 우리 양준성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 정도 수익 났다 고맙다라고 저한테 글을 올리신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날 2차 전지가 3.6% 오르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이날 어땠냐면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여기 전날보다 갭 상승했고요. 출발해서 시작하자마자 9시 15분까지 급등을 합니다.
자, 이때의 요 구간에서의 수익을 말씀드린 거고 이후 장은 하락으로 수익을 내서 오늘 이 파동은 두 번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탑10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11,300원, 400원 매수 이야기하고 나서 보시면 당일날 3.63% 양봉 이틀 연속 뜨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수량을 많이 줄여서 차익 실현했다는 것도 지나고 보면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저점에 사서 내가 고점에 팔 수 있는 거 여러분 혼자 쉽지 않으십니다. 함께 오셔서 저랑 같이 하시면 좋겠고 내일 모레 공개 방송 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 전날 가격보다 갭 상승하면서 콜옵션 저점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왔는데 몇 배 났냐면 잠깐 사이에 400% 났습니다. 굉장히 수익이 좋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풋옵션도 저점에서부터 2배 정도 시세 났거든요. 그러니 상방과 하방 양쪽 다 먹을 수 있다. 이게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2월 5일 날 갭 상승 런 할 때 이때는 또 다른 분이신데요. 보시면 당일날 수익이 6천만 원에 육박하고요. 또 한 분은 수익률 100%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서 수익 거래들 줄줄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날은 몰빵까지 하셨다네요. 풀베팅까지 하셨던 글들도 여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날인가 보겠습니다. 이런 날이 우리가 인생 역전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시면 갭 상승 런 패턴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이실까요? 그 얘기 하자마자 아침부터 뭐 했다? 냅다 시가에 질러가지고 쭉 버티면서 이익 스탑만 계속 조절하면서 목급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가져왔다. 그랬더니 수익이 얼마 났다? 5,700만 원 났다.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너댓 번 정도 큰 수익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세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날 보시면 갭 상승해서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날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콜옵션에다가 강하게 지르라고 이야기 드린 날인데 이날 몇 배가 났냐면 36배가 났네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장이 그렇게 세게 오를 때 주식으로 돈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선물옵션의 수익률을 못 따라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락장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할 때 보시면 얘가 엄청나게 빠지는데요. 내가 이 하락장에서 풋옵션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양쪽 방향을 다 보셔야 되는데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양방향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는 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는데요. 대학 가니까 핸드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핸드폰이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통화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발전 수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떨까요? 더 많이 발전할 거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건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AI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향후에 100년쯤 지나면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의 99%를 AI가 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할 게 없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기계가 발전하는 속도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투자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선물옵션은요, 여러분, 기계가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을 배우고 대응하고 하는 사람의 영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 관심 가지시는 분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여름 이후 또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기준점 잡고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패턴을 찾아내고 확실한 패턴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물량 실으면서 비중 실어가면서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의 극대화, 즉 상한가 없는 막대한 수익, 전문가님의 가이드 따라가 보면서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이드를 주실 특강 오늘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매주 찾아오는 특강 아니고요. 정말 한 달에 한 번만 열어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샵 3989 그리고 내용에는 장자방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특강 링크 챙겨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받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 모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특강 링크 챙겨보지 않는다면 특강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이 기회 잡으셔서 꼭 특강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